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의견이 나왔죠? 네, 이번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Masters benchmark rate above 4%, no cuts at least through 2023. 네, 이번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이 메스터 연은 총재는 어떤 말을 했는지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며 높은 금리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내년에는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함께 내놓은 건데요.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서 총재는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와중에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줬는데요.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장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5에서 6%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향후 수년 안에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이 2.5%이기 때문에 앞으로 1.5% 정도 강하게 올리고 시장에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경기 지표들도 하나씩 좀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고용 부문 지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Private payrolls grew by just 132,000 in August, ADP says in New York Jobs Report. 네, 이번에 민간 고용 부문에 대해서 지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고용조사업체인 ADP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 대비 13만 2천 명 증가해서 그쳤다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이 고용시장 부문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는 뜨거운 노동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둔화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게 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30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7월에는 27만 명 가까운 증가세에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서비스 부문에서 11만 명, 제조업에서는 2만 3천 명이 증가한 반면에 금융부문에서는 2만 명,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서는 1만 5천 명이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이런 수치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바로 멘트 통해서 보겠습니다. ADP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 속도가 보수적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과열됐던 고용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건데요. 미국 노동시장은 지금까지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뜨거운 열기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표가 이 열기가 식기 시작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은 연준이 눈여겨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고 또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이번 이런 시그널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의미를 갖게 될지 이 부분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기가 식어가는 신호탄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연준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금리 인상에는 어떤 변동성을 초래할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미국 연준의 고용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이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32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는 7월에 52만 8천 명 증가해서 크게 낮아진 수치라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이미 시그널과 신호탄은 쏘아져 올려졌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도 어떠한 추세가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용시장이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기록하다가 이번에는 좀 시장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또 연준은 과연 금리 인상의 이런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줄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미국 쪽만 저희가 체크를 했었는데 유럽 쪽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zone inflation is another record of 9.1% as food and energy prices soar. 네, 이제는 미국보다도 유럽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에 따르면 8월의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이 CPI 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달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8.3% 치솟았다고 하고요. 또 식료품과 주류, 담배는 10.6%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나자 물가 상승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서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이 상승률을 5.5% 기록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과 음식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근원 CPI까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의 경기 또한 침체되는 것 아니냐,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로 인해서 ECB의 움직임에도 지금 눈총이 쏠리고 있습니다. ECB 쪽에서도 더 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ECB 쪽에서도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CPI 지수와 함께 유로존에서 이 ECB가 어떤 스텝을 밟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저도 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경제지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독일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이 독일의 연방고용청은 8월의 실업률이 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5.5%와 같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계해야 된 전문가의 전망치와는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7월의 실업률보다는 다소 높아진 수치입니다. 7월의 실업률을 살펴보자면 5.4%를 기록했는데 전달과 비교했을 때 0.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8월에 한 달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8천 명이 증가를 했고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만 2,500명과 전월치 4만 5천 명을 좀 밑도는 수치라고 밝혀왔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쪽에서는 이번에 이 실업률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지속이 되면서 실업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 이런 데이터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